자, 다음은 5번 미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뭐 화면을 보면 되고, 목표를 읽어보고 힌트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힌트는 안 보고 직접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자,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완전히 낱개로 했다라면, 이번에는 반복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몇 번 반복할지도 나오고, 사실 얘를 만드는 방법은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하나, 둘, 셋, 넷, 5번.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볼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옆에 보면 하트도 코딩하는 요 블록을 3개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3개만.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반복이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복하기라는 이 블록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기를 몇 번 했었죠? 우리가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으면 몇 번을 해야 돼요, 반복을? 5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블록이 원래는 몇 개 필요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블록이 2개로 줄었죠. 그러면 컴퓨터에도 부담이 줄고, 여러분 머리에도 부담이 줄고, 보다 효율적으로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코딩이라는 것은, 좋은 코드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반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5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6번째, 야옹이가 쿠키가 많다고 해서 오는데, 자, 지금부터는 조금 심오한 내용이 들어오네요. 아까는 반복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보는 것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분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분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반복하기를 빼고, 자, 이 친구가 북쪽을 보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친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북쪽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왼쪽으로 돌아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돌면 이쪽을 보는 거라서 왼쪽으로 돌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서쪽을 보고 있을 때 여기를 가려면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될까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왼쪽으로 돌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을 볼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2번 가면, 자, 여기서도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2번을 돌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배웠던 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코딩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기초죠. 자, 근데 우리가 짰는 코딩을 좀 더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코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코드를 보고 이제 반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앞으로, 앞으로, 왼쪽, 앞으로, 앞으로, 왼쪽, 앞으로, 앞으로, 왼쪽, 앞으로, 앞으로, 뭐 왼쪽까지 할 수 있겠죠. 위를 보려면. 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왼쪽으로 돌기.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복사를 할게요. 네. 자, 복사는 우클릭할 수도 있고 컨트롤 C를 누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가기, 왼쪽으로 돌기가 몇 번 반복되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4번 반복하기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앞으로 가기, 왼쪽으로 돌기가 4번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왼쪽과 오른쪽 코드를 비교했을 때 왼쪽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6번도 조금 쉽게 해결을 했고요. 다음 7번 문제인데요. 매드 플라우를 잠재우면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자, 매드 플라워가 이 친구인가 봐요. 자, 이 친구를 뭐 부채질하기라는 코드가 새로 나온 걸 보니까 부채질을 하면 사라지나 봐요. 힌트를 볼까요? 그렇죠. 부채질로 멀리서도 매드 플라워를 제거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제거를 했다면 목적지로 가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면 자, 일단 우리가 반복을 쓰지 않고 기본적인 구조로 보면 앞으로 가기, 그 다음에 부채질하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매드 플라워는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다시 목적지 쪽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돌아야 될까요? 왼쪽으로 2번을 돌거나 오른쪽으로 2번을 돌거나 어떤 거든 상관없겠죠. 중요한 건 도는 거죠. 자, 2번을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봅시다. 부채질을 하고 돌고 돌고. 네, 어쨌든 남쪽을 보면 되는 거라서 180도만 돌면 되는 거라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2번을 돌도록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1칸, 2칸 와야겠죠. 앞으로 1칸, 2칸 이렇게 왔을 때 또 어디로 돌아야 되나요? 여기 한번 볼게요. 부채질하고 2번 돌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왼쪽으로 돌아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돌아야겠죠.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하나, 둘, 복사했을게요, 선생님은. 셋, 넷, 다섯, 6.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짰는 코드가 나누어서 생각했을 때 돌고 돌고 앞으로 와서 다시 돌고. 자, 이게 정답이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반복하기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반복하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얘가 있죠. 얘도 다 반복하기로 할 수 있을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앞으로 가기가 몇 개죠? 6개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이 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가기를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2번. 앞으로 가기 2번. 그 다음에 부채질하기. 부채질하기도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도는 거 2번. 돌기 2번. 그리고 앞으로 가기 2번. 사실 얘들은 크게 관계는 없죠. 왜냐하면 코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네요.
우리가 배운 건 분명히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러면 힌트를 한번 볼까요? 자, 힌트를 보면 매드 플라워를 부채질로 멀리서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건 이 방법이 맞아요. 근데 멀리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서도 부채질을 하면, 자, 이렇게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짜는 것이 맞지만, 직접 가지 않고 멀리서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부채질을 하고 이쪽을 바라보도록 왼쪽으로 돌아줄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반복? 6번 반복으로 앞으로 가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될 건데, 자, 선생님이 이번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부채질하기라는 코딩 이 코드의 내용을 선생님이 잘 몰랐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제로 만나게 될 코드를 볼 때는 일단 자세하게 그 코드가 의미하는 바도 알아야겠지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는 연습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엄청 길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코드와 이 코드,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코드 중에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요? 자, 우리가 반복하기를 배운 친구들은 반복하기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건데, 자, 사실 왼쪽과 오른쪽은 코드의 개수가 같아요.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기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어떨 때 좋냐? 자,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위에 있는 케이스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똑같죠. 두 개를 썼으니까. 근데 밑에 있는 경우는 여기는 두 개를 썼지만 여기는 6개를 썼죠. 왼쪽 게 보다 효율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왼쪽처럼 반복문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쓸지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짤 때도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8번이죠. 8번. 자, 매드 플라워들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죠. 자, 부채질을 하면 되는데 하나 할 때마다 몇 개씩 날아가는지 봅시다. 하나가 사라지네요. 그러면 부채질하기를 3번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몇 칸을 가야 될까요?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자,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맞나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앞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하트도 5개죠. 그러니까 5개의 코드로 만들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 부채질하기가 2번이었으면 굳이 반복하기를 쓸 필요가 없지만 부채질하기가 3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왼쪽은 3개, 오른쪽은 2개의 코드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기는 몇 번이죠? 6번. 그럼 얘는 당연히 얘가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떼고 요렇게로 하면 총 5개 1, 2, 3, 4, 5 코드가 될 겁니다.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한 가지 보여줬는데요. 자, 이 블록이라는 것이 밑에서 끼우는 거와 안에서 끼우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3번 반복이라고 했을 때 부채질하고 안에 걸 돌리는 경우가 있고 별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붙이는지 안에 붙이는지 한번 유의를 해서 봐야겠죠. 선생님 또 실수를 했네요.
자, 부채질을 3번 반복하고 앞으로. 자, 여기까지가 8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쉬고 다음으로 9번, 10번, 11번, 12번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이 반복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자, 2개일 때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근데 3개 이상이 됐을 때는 보다 효율적이고,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분의 머리의 부하도 줄일 수 있다 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